안녕하세요. 코리아 요리 아트 아카데미 우영희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일식 조리 기능사 필기를 배워볼게요. 조리 기능사 필기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험 과목으로는 공통은 위생관리, 안전관리, 재료관리, 구매관리, 기초조리 실무가 배정되어 있고 과정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보고로 나누어져 있으며 저는 일식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검정 방법으로는 객관식 사지 택일형으로 문제는 60문항, 시간은 60분이 지어지시고요.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해 주시면 됩니다. 즉 60문항 중 36개 이상을 맞으시면 합격입니다. 강의 구성은 첫 번째는 일식 조리 개요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고요. 두 번째, 일식 조리는 무침 및 조림 조리, 국물 조리, 면류 조리, 밥류 조리, 롤 초밥 조리, 초회 및 구이 조리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총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인 일식 조리 개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식 요리 기본 조리법을 처음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 요리의 기본 조리법은 오미, 오법, 오색의 조화가 계절 감각으로 매우 중요시 여겨지고 있고요. 오미는 5가지의 맛으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법은 5가지 방법으로 날것, 구이, 찜, 조림, 튀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가지 색깔을 설명드릴게요. 흰색,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식 요리 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색상의 조화를 고려해서 담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계절감을 살리는 기물을 선택해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연 그대로의 맛과 멋을 살려서 담아주시고요. 그릇 바깥쪽부터 자기 앞쪽으로 음식을 담아주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음식을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차가운 음식은 찬 그릇을 사용해서 담아주시고 뜨거운 요리는 뜨거운 그릇을 사용해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생선의 경우는 머리가 왼쪽, 배가 자신의 앞쪽으로 오도록 담아주시면 되시고 공간의 미를 살려서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음식을 담으실 때는 먹는 사람이 먹기 쉽도록 음식을 담아주시는 것이 좋겠죠. 일식 조리용 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전문가용 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약기 보초는 강철을 두드려서 만든 칼이고요. 장점은 녹이 잘 쓸지 않고 합금 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칼의 내구성이 높은 편이고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게 단점이고 재질이 단단하여 칼을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가스미 보초 같은 경우는 칼날에 다른 금속을 붙여서 만든 칼이고요.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고 다른 금속을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날이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단점은 고온의 열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모양이 쉽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일반 칼로는 사시미 보초가 있는데 가늘고 긴 형태의 칼이고 버들림 모양이라 해서 야나끼 보초라고도 부릅니다. 표면이 매끄럽게 절단되어 있고 크기에 따라서 소, 중, 대로 나뉘고 있으며 중짜 칼은 관동 지방에서는 사시미 칼로 이용을 하고 관서 지방에서는 소형 조개류를 까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스바 보초 같은 경우는 채소를 써는데 굉장히 적합한 칼이고 폭이 넓어 재료를 자르기가 쉽고 칼이 얇기 때문에 재료를 얇고 가늘게 썰기가 쉽습니다. 재료의 껍질을 깎기도 굉장히 편한 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대바보초. 주로 뼈를 바르거나 절단할 때 사용을 하고 어패류나 육류를 자르거나 포를 뜰 때도 사용을 합니다.
카레의 크기에 따라 소, 중, 대로 나뉘고 있고 재료의 크기에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칼을 갈 때에는 중앙에서 칼 끝까지 손질을 하는 것이고 손잡이 끝 부분의 끝날은 생선 뼈 등을 자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양념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폰즈, 감귤류즙에 간장, 청주, 다시마, 가다랑어포 육수를 첨가하여 7일 정도 숙성시켜서 만든 간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대즈, 여기잎을 깔고 쌀죽을 넣은 양념장이며 은어구이를 사용하는 양념장입니다. 세 번째, 약구미는 곁들인 양념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첫 번째는 시치미, 7가지 맛이라는 뜻으로 고춧가루에 파래, 산초가루, 양귀비씨, 깨, 후추, 겨자, 진피 등을 섞어서 만든 매운맛을 내는 양념가루이고요. 두 번째는 유즈코쇼, 유자 껍질, 유자즙과 고추를 간 양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미를 내는 레몬, 유자, 연귤 등이 있고 풍미를 위해서 간 생강과 송송 썬 실파, 간 무 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양념 소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선한 재료로 튀김을 할 경우에 조미된 양념보다 향이 가미된 소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생선은 소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대부분 향료를 소금에 갈아서 넣는데 이때 사용하는 재료는 산초, 말차, 카레, 파래 등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향신료는 종실 향신료 중에 후추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매운맛을 내는 차비씨는 육류와 어류에 살균 작용을 하고 육류의 누린 냄새와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후추의 매운 성분은 피페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자, 매운맛과 특유의 상큼한 맛으로 식욕을 증진시키고 구분을 할 때는 검은 후추와 흰 후추로 구분을 하는데 검은 후추 같은 경우는 숙성하기 전에 후추 열매를 건조시킨 것을 검은 후추로 분류하고 있고요. 흰 후추 같은 경우는 완숙된 후추 열매의 껍질을 벗겨 건조시킨 것으로 검은 후추보다는 매운맛이 덜하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비싸고 생산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겨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세 씨를 건조시킨 것이고 흑겨자와 백겨자가 있고 보편적으로는 백겨자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백겨자의 매운 성분은 시날빈, 흑겨자의 성분은 시니그린이고 이 종의 배당체로 그대로의 매운맛은 없고 신미의 성분의 모체가 됩니다. 겨자의 매운맛은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겨자 기름이 분리되면서 발효된 것이고 이 효소 자격은 30도 정도 미지근한 곳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생선 요리, 육류 요리, 해물 냉채 등 양념장이나 소스로 이용을 합니다. 근경 향신료인 참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특유의 향과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고 갈아 놓으면 향이 사라지고 산패가 되기 때문에 밀봉된 상태로 보관을 하다가 요리할 때 바로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흰깨, 검은깨, 갈색깨로 구분이 되고 용도에 따라서 깨를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리고마, 향기 좋게 볶은 것. 두 번째, 기리고마는 볶은 참깨를 칼로 자른 것. 그리고 세 번째, 미각기 고마는 흰 참깨의 껍질을 제거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가지고 있고 매운맛의 주성분인 진저롤과 초가열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생산되는 것을 신생강이라고 하고 이외에 묵은 생강이라 하여 1년 내내 사용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스이그치 맑은 국에 띄어 향을 주기도 하고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해주고 살균작용이 있어 생선 요리에 많이 사용을 하며 생강차, 화채, 각종 음료에 사용을 합니다. 자,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은 육류와 생선의 냄새를 제거해주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연육작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강은 식품이 익은 후에 넣는 것이 냄새를 제거하는 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마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운 성분인 알리신으로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고 체내에서 비타민 B1 흡수를 도움을 주고요. 자, 육수를 낼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고기의 맛을 높이고 비린내와 누린내를 제거하며 소화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추냉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고추냉이는 매운맛의 지속성이 없어서 먹기 전에 강판에 갈아서 섭취를 해주시면 되시고 건조한 가루는 물에 개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추냉이의 신미 성분은 자극이 강하고 매운맛을 내고 회와 찬, 면류, 차즈케 곁들여서 많이 먹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고기에도 많이 곁들여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과피 향신료인 진피는 감귤류의 껍질을 서늘한 곳에서 완전히 말린 후 가루로 빻아 다른 향신료와 혼합하여서 사용을 하고 닭, 소고기, 양고기, 내장 요리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경 향신료인 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귤, 나뭇가의 낙엽 저목으로 잎, 열매, 꽃 모두 특유의 매운 향을 가지고 있는 향신료이고요. 향미는 잎과 가피에 많이 들어있고 신미 성분은 과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잘 익은 열매를 건조시켜 갈아서 사용을 하고 이것을 고나잔쇼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매운맛 성분은 산쇼입니다. 시산초, 산초가루, 건조산초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일본 요리에 많이 사용을 하고 스이구치, 산초나무의 수는 무침, 산초가루는 장어 양념구이나 된장국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풀을 때 채취하여 데친 후 소금에 절여서 사용을 하고 숙성한 것은 건조한 후에 가루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문제 3가지만 풀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일본 요리 조리 기법 중 5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1번, 2번, 4번 구이, 찜, 튀김 같은 경우는 5법에 해당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있는 탕류는 5법에 해당하지 않는 법이겠죠. 그래서 5법은 날것, 구이, 찜, 튀김, 조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본 요리 기본 향신료인 참깨의 분류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시고요. 자, 첫 번째는 이리고마, 향기 좋게 볶은 것. 이리고마, 향기 좋게 볶은 것 맞죠? 네, 사토우고마, 통깨를 말하는 것. 자, 사토우고마는 우리 분류로 나와 있지 않은 거고요. 자, 세 번째, 미각기고마, 흰 참깨의 껍질을 벗긴 것. 설명 맞게 되어 있고, 자, 네 번째, 기리고마는 볶은 참깨를 조리용 칼로 자른 것. 설명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참깨의 분류로는 이리고마, 기리고마, 미각기고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갈게요. 다음 중 전문가용 칼로 칼날에 다른 금속을 붙여 만든 칼을 골라주시면 되시고요. 자, 첫 번째, 사시미 보초 같은 경우는 회를 뜨거나 작은 조개류를 깔 때 사용했던 칼이죠. 그래서 지금 설명과 다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대바보초 같은 경우는 생선 뼈를 자르거나 살을 발라줄 때 사용해줬던 칼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설명과 맞지 않고요. 세 번째, 우스바보초. 우스바보초는 채소를 손질할 때 적합한 칼이기 때문에 위 내용과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위 3개, 사시미보초, 대바보초, 우스바보초 같은 경우는 일반 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자, 정답은 그래서 가스미보초가 정답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인 일식 조리 개요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일식 조리 개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